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2만 불이 무너지고 지금은 19,800불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한 1,100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0.32달러 선의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삼각 수렴 거의 끝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이 상단을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제 오후 들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만 또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단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 이제 9시를 또 넘기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 삼각수렴의 이 상단에 거의 끝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간다면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이 삼각수렴을 벗어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지금 거시적 경제 상황이나 투심의 분위기상 상방보다는 다시 이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인 19,800에서 한 700선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 이제 19포인트로 이제 20포인트가 넘어서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약세를 띠는 바람에 1포인트가 떨어져서 여전히 지금도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한번 보면 이제 월요일날 독립기념일이라서 하루 쉬고 미 증시가 열렸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42%니까 그래도 약보합인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해도 마이너스 1% 정도의 그래도 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회복을 하면서 다시 1.7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이 시간에 맞물려서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S&P 500하고도 비교해도 이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좀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메타, 이렇게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만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채권시장 침체 신호 속에 나스닥 뛰고 다우 내리고 라고 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시장 침체 신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이 역전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또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시면 이 국채 수익률 역전은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경기 침체 가능성의 경고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소식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경기 침체 경고 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장기물 수익률이 단기물 수익률보다 높은 편인데, 그런데 이게 반대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고 10년물이 2.79로 해가지고 이 2년의 단기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을 역전한 것은 올해 3월과 6월 일시적으로 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다 이제 지금은 7월이니까 이렇게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10년물 수익률이 3% 아래인 상황에서 수익률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의 분위기에 무시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또 우려되다 보니까 이
유가 역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해서, 또 특히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방문한다면서 유가를 잡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유류세를 지금 인하하면서 계속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 중에 2위의 생산량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 유가가 올라왔던 건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유가를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 서부 텍사스유가 99.50으로 해가지고 $100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도 거의 $100 선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이마저도 $100 선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지난달 6월 8일, 그러니까 6월 초만 해도 $122를 찍으면서, 이때만 해도 기사가 이제 유가가 뭐 $150 선을 넘을 것이고 뭐 연말에는 뭐 $19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서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데, 또 그거에 따라서 각국의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 20년 최저로 해가지고 그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이렇게 유로화가 떨어지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5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로화가 더 약세로 떨어지고 있어요. 유로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11원을 찍으면서 올해 또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속보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환율 급등을 막다 보니 외화 비상금 IMF 권고 적정 수준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고, 원달러 환율 급등에 시장에 개입을 했고 1분기에 83억 달러 이상 순매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21년 12월부터 현재 6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매달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달러가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는 초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초 대비해서도 계속 달러는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달러 지수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 높았던 적이 근 30년 안에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를 보면은 이때가 2001년도 IT 버블로 해가지고 온 자산 시장이 다 폭락했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높은 상황이 현재 달러의 지수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럼 이 달러의 강세가 비트코인과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과 달러 강세가 얼마나 해로운가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이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차트의 선이 비트코인 가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 주황색 선이 달러 인덱스 지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빨간색 선을 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선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 추세선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을 보였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일 때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파란색 추세선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이 달러 인덱스가 뭐 항상 뭐 이런 상관관계를 보였던 건 아닌데, 이 비트코인이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역외관계가 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달러 지수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될수록 달러가 강세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좀 줄어들어야지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어 사이언티픽, 이게 채굴 기업이거든요. 지난달에 7,202개의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다. 비트코인 보유고가 79%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채굴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79%가 감소를 해서 현재는 1959개의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CEO가 자본시장이 약화됐고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역사적 인플레이션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7,000개를 지난달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억 6,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000개씩이나 팔게 되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은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채굴자 압력 등을 분석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조금 기사처럼 이렇게 마이너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더 큰 매도 압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코인베이스에서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낮아지면 채굴 난이도도 낮아져서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해시레이트가 나왔으니까 이 선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빠지면서 조금 이렇게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이 채굴 난이도도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간 만큼 이 비용도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낮아지게 되면 채굴 난이도도 낮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채굴 비용도 함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계속 같이 보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현재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익폭이 전체적으로 압축돼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채굴업자가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도 하지만 채산이 맞지 않는 채굴업자가 철수함으로써 해시레이트는 저하하게 되고 난이도는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닝 활동을 지탱하는 새로운 밸런스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코인베이스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최근 1, 2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많은 이런 채굴업자들이 사업을 확대를 해왔는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불채산 사업자가 철수 또는 통합돼서 이 마이닝 업계 전체가 이렇게 재편성의 기회를 가져올 거다라고 코인베이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FTX에서도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 인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채굴업자들은 나가 떨어지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수익성도 개선이 되면서 살아남은 채굴업자가 또 새로운 밸런스로 개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플 소식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나온 소식인데 XRP SEC 법적 공방 장기전 되나 하면서 리플사가 2명의 변호사를 새로 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률팀 강화를 위해 2명의 변호사를 영입을 했는데 이것이 리플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장기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암호화폐 플레이어를 영입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 리플과 SEC 간의 법정 공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면 올 연말에도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연말이 아니더라도 늦어져도 내년 초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진짜 이 SEC가 소송의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리플의 발목을 잡기 위한 거라면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소나 뭐 이의제기나 뭐 이런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일단 지연을 시키려고 이렇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좀 돼요. 그래도 뭐 연말 판결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뭐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또 SEC가 발목을 잡으면 리플사도 또 엄청난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플은 꼭 패소가 아니더라도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2명의 변호사를 새로 영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리플 홀더들에게는 진짜 인내심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자기 갈 길은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얼마 전에 이제 콜롬비아 토지 등록 시스템에 XRP 레저를 활용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리플에게 엄청난 성과다라고 해가지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말을 하기를 최근 콜롬비아 정부가 토지 등록 시스템에 리플 기반의 퍼블릭 체인 XRP 레저를 사용한다는 발표는 생각보다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레미는 콜롬비아 정부와 XRP 레저의 파트너십은 토지 등록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완벽한 활용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플사는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플이 SEC의 족쇄로부터 회복만 된다면 진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빨리 그 족쇄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셀시우스가 또 1.8억 달러의 대출을 상환을 하면서 담보 청산가가 2,722달러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상환을 해서 거의 한 5,000달러로 이 청산가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더 상환을 해가지고 이제는 2,722달러로 낮아졌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한 2만 달러니까 앞으로 거의 18,000달러가 더 떨어져야지만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면 거의 청산의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수가 거의 14만 8천 개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11개월 내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렇게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주소 수가 작년 11월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 보유한 지갑 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 2월쯤에 거의 비트코인이 4만 불 정도 했을 때 대량으로 이렇게 팔면서 지갑 수가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해서 점점 다시 올라오다가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지갑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거의 이 고점에 근접하게 해서 11개월 내에 최대를 지금 기록했다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 선물 거래에서 롱숏 포지션 레버리지가 과도한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조만간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롱숏 포지션의 각각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약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미체결 약정은 단 몇 시간 만에 6억 1,500만 달러나 늘었다 라고 하면서 이처럼 미체결 약정이 급격하게 늘면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삼각수렴 끝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이 삼각수렴 끝에 오면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뭐 물론 여기서 더 횡보도 할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 삼각수렴의 끝에 이르는 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위로 아래든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로 좀 방향이 나와줬으면 하지만 지금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뭐 자산 시장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하루에 이런 가격 등락에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